국힘이 젠프를 법적 조치한다며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젠프께서 그만큼 잘하고 있으시다는 증거겠죠. 해당 부분과 함께 오늘 지방선거 판세 제대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그제 울산 남목 마성시장과 어제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고는 했지만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특히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장소 선정의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두창이를 한번 볼까요? 두창이는 당선인 시절에도 저렇게 돌아다니며 어퍼컷을 하며 그때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는 총선에서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뿌리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다만 시장은 안 갔습니다. 이유는 대파 논란 기억하시죠? 이걸로 완전히 민심이 박살이 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이걸로 계속 때리니까 두창이는 가고 싶어도 한동훈이랑 조중동, 국힘이 난리치니까 가지 못한 것입니다. 국힘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보면 역시나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기타 영남 지역은 정말 우려가 됩니다. 바둑에서 최고수들이 가장 경계하는 치명적인 패착은 상대의 화려한 묘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승률이 높다고 집이 많다고 착각하여 긴장을 풀고 두어버리는 한 번의 느슨한 수가 대마를 몰살시키고 판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정확히 그 짝입니다. 대통령의 고공지졸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기대어 마치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사활이 걸린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해 독을 품고 영남부터 서울까지 보수층을 영끌하여 결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5.1%포인트로 좁혀졌다는 것은 저들의 결집력과 우리의 방심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대단히 위험한 경고 사이렌입니다. 특히 정원호 후보는 왜 현직 시장처럼 선거운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선 서울시장입니다.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에 훌륭한 행정가 이미지에 갇혀 정책 설명표나 띄우고 있어서는 이 거대한 세력전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점잖게 정책을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잃어버린 시간과 그 낡은 무능을 매섭게 타격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잔존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자 청사님을 명확히 하는 정치적 세력 대결 구도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방패를 버리고 창을 쥐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전략을 바꾸었다면 전술도 진화해야 합니다. 정책 설명보다는 명확하고 정치적인 단문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경제에 유능한 정당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하다고 극찬해 정부와 이 서울을 제대로 이끌어갈 인물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선거 막판 팽팽하게 결집된 전장에서는 구구절절한 백과사전식 공약집이 유권자의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짧고 명징하며 가슴을 치는 한 줄의 단문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우리 진영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날카로운 단문 메시지야말로 보수의 결집을 뚫어내고 중도층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유일한 타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투표함에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냉혹한 승부처입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는 나태함을 당장 집어 던지고 가장 절박하고 매서운 야성의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승리는 오직 끝까지 긴장하며 정수를 두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무거운 왕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우려하는 지점 보고 드립니다. 저는 이것만 막판 조심하면 무조건 압도적 승리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와 언론의 융단 폭격이
빼앗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세가 대중의 분노로 불붙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바로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 전세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그 지독한 상실감, 그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결국 정권을 내어주는 치명상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부동산 문제만큼은 흐린 눈으로 덮어줄 것이 아니라 가장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쓴소리를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지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시장의 시그널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 값은 주춤하거나 내려가는데 엉뚱하게도 서울의 중저가 라인과 전월세 가격이 스멀스멀 치솟고 있다는 이 기막힌 역주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남의 집값 하락은 자산가들의 장부상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지만 중저가 아파트와 전월세 폭등은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팍팍한 삶을 버텨내는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제입니다. 자산 증식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 발 뻗고 누울 최소한의 공간을 위협받는 것이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에서 정작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라는 관료 집단의 관성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한데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대출 규제를 만지작거리는 저 책상머리의 관료들은 여전히 기득권 시장의 눈치를 보며 스탠스를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관료들은 늘 이런 식의 교묘한 태업과 엇박자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국토부가 공급과 규제의 핀셋을 엉뚱한 곳에 들이대고 금융위가 서민 대출의 숨통을 기계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뻘짓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강력한 그립으로 저 관료 카르텔의 멱살을 틀어쥐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강제로 정렬시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민주주의와 개혁의 명분도 국민의 밥과 집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국토부와 금융위의 엇박자를 단호하게 제압하고 30대와 중산층의 턱 밑까지 차오른 주거 불안의 물길을 시급히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정부의 개혁 동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